수능 3점 테스트 1번입니다. 그린 가나다는 질량이 같은 중심별, 요 세 별의 중심별의 질량이 같습니다. 중심별을 각각 공전하는 세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 1AU, 1AU, 2AU 공전 궤도 반지름과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 M, 요 표시는 지구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 행성은 지구와 질량이 같은 행성, 나하고 다는 지구 질량의 2배가 된 행성입니다. 새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구에서 바라다 보았을 때 행성하고 별이 같은 일직선상에 놓여가지고 행성이 별을 가리는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고르기. 별의 반지름 또 행성의 반지름은 모두 같다고 그랬고, 요거는 지구의 질량이라고 그랬죠. 기억, 별의 시선 속도, 가하고 나를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시선 속도는 뭐냐면은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서로 맞돌 때 별이 다가오거나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다 보는 방향의 별의 속도, 이걸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시선 속도가 변하지요. 그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도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 시선 속도를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행성하고 나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 여기서 A를 의미합니다. A는 같지요. 그렇게 되면은 한 바퀴 행성이 별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가별하고 나별 공전 주기 차이점은 없습니다. 별과 행성이 한 바퀴 도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뭐가 차이 나느냐면은 나별의 질량이 2배가 되지요. 나행성의 질량이 2배가 됩니다. 나행성의 질량이 2배가 되면은 공통 질량 중심이 별로부터 행성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부터 공통 질량 중심이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별은 더 큰 원궤도를 그리게 되지요. 그에 따라서 선속도는 빨라집니다. 가별하고 나별의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 거리 차이가 나가지고 나별이 더 빨리 돕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똑같이 한 바퀴 도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리 차이, 공전 궤도의 크기 차이에 의해서 선속도는 궤도가 클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가보다 나가 더 시선 속도 변화가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성에 의해 식이 진행되는 시간을 나하고 다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나하고 다는 행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2배로서 같지요. 차이 나는 것은 공전 궤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공전 궤도가 크면 클수록 한 바퀴 서로 맞도는 그런 공전 주기는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식현상은 어떤 때 나타나느냐면은 별과 행성이 우리 시선 방향과 같은 방향에 위치해 가지고 행성이 앞을 지날 때 가리면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행성이 천천히 지나갈수록 식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공전 주기가 길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나보다 다가 이 궤도 반지름이 커가지고 공전 주기가 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별보다는 다별이 요 앞을, 행성이 별 앞을 스쳐 지나갈 때 천천히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지속되는 시간, 요 시간도 길어지게 되겠지요. 다별이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나보다 다가 길다. 이것도 맞습니다. 끝. 가에서 식이 진행되어 별의 밝기가 최소일 때 어떤 경우냐면은 이 그림과 같이 지구에서 바라다 보았을 때 행성하고 별이 일직선상에 있어 가지고 행성이 별을 가려서 이 별의 밝기가 최소가 되는 때, 바로 식이 일어날 때죠. 이때 별의 시선 속도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이때 별이 다가오거나 지구에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가 제일 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른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는 지구가 앞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구가 앞쪽에 있어 가지고
행성과 별이 우리가 바라다보는 일직선 방향에 놓여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일식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는 행성이 별의 오른쪽으로 지나가게 되지요. 그러면은 별과 행성은 맞돌기 때문에 별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행성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별은 맞돌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라다보는 시선 방향과 수직 방향이 되죠. 앞으로 오거나 뒤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다보는 시선 방향의 수직 방향이 돼가지고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선 속도라는 것은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인데, 이 경우는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아니고 옆으로만 가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시선 속도가 작게 되지요. 그래서 시선 속도가 가장 크다가 아니라 가장 작답니다.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0. 그린 가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그리고 나는 행성이 기역, 니은, 디귿의 위치일 때 관측된 별빛의 스펙트럼 변화이라는 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역, 행성이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 별과 행성이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맞돌기 때문에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행성이 다가올 때 별은 멀어지게 됩니다.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다가오지만 별이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점선이 바로 본래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본래 위치인데, 요 파장보다 멀어질 때는, 별이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적색 편이. 적색 편이는 별이 멀어질 때 일어납니다. 적색 편이. 그래서 기역일 때 별이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 나타나는 거 A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같은 주기로 회전한다. 같은 주기로 회전한다는 것은 행성이 한 바퀴 돌 동안에 별도 한 바퀴 돈다는 것인데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행성하고 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돌 때는 이와 같이 일직선상으로, 항상 일직선상으로 같이 돌기 때문에 행성이 돈 각도만큼 똑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시간, 주기도 서로 같게 됩니다. 행성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별도 똑같이 한 바퀴를 돕니다. 같습니다. 방향도 같습니다. 행성이 이 그림과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 같고 회전 방향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스펙트럼의 파장 변화도 커진다. 이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는 이 별이 얼마나 지구에 빨리 다가오고 얼마나 빨리 멀어지느냐, 그 공전 속도, 공전 선속도, 공전 선속도가 영향을 끼치지 별까지의 거리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전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면은 이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의 질량입니다.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의 공전 속도도 똑같이 빨라집니다. 행성의 공전 속도도 빨라지고 별의 공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 파장 변화는 별 주위에 돌고 있는 행성의 질량, 이 질량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서로 맞도는 공전 속도가 빨라져서 스펙트럼 파장 변화량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전 속도와 관계 있습니다. 공전 속도에 비례한다. 별의 거리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기역의 행성이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 별빛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물었는데, 니은과 행성이 니은과 디귿의 위치에 있을 때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에 대해서는 묻질 않았죠. 그래서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행성이 니은의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이 원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선 방향, 지구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맞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별과 행성은 일직선상에 놓여야 돼 가지고 이런 위치에 오게 됩니다. 이때 조금 전에 행성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별은 반대로 맞돌아서 왼쪽 접선 방향, 이 공전궤도 접선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우리 시선 방향과 수직 방향이 돼 가지고 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시선 속도는 멀어지거나 다가올 때 그때 나타나 가지고 적색편이나 청색편이가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파장의 위치에 그대로 흡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B는 행성이 니은의 위치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입니다. A는 행성이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의 위치에 있을 때 이때 행성은 역시 이 원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별은 이제 서로 맞돌기 때문에 역시 이때도 일직선상에 놓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별은 맞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올 때는 별빛의 파장이 짧아진다고 그랬죠. 파장이 짧아져서 청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C는 별이 다가올 때의 위치가 돼가지고 행성이 디귿에 있을 때입니다. 3번 그림은 두 외계 행성계 가와 나에서 관측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의 중심별은 크기와 질량이 같은 주계열성이다. 이 가와 나에서의 중심별은 크기도 같고 질량도 같은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 그림에서 하고 나 그림에서 보면은 중심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데, 그 원인은 행성이 별 주위를 이렇게 공전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앞에 있는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기 때문에 행성이 공전운동을 한 바퀴 할 때마다 이러한 그 밝기 감소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밝기의 주기적 변화는 행성의 시견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밝기 감소량을 보았을 때 가 그림에서는 전체 밝기 2% 정도 감소하고 있고 나 그래프에서는 1% 정도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심별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을 때 행성의 반지름은 2배 더 많이 가리는 가행성의 그 크기가 더 크겠지요. 나보다. 나의 행성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심별을 전체 면적에 비해서 중심별 가리는 면적은 작아집니다. 분명한 것은 가 행성의 반지름이 큰데 몇 배가 클 건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시견상에 의해서 감소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율은 전체 중심별의 단면적분의 행성이 앞을 지나갈 때 행성의 단면적만큼만 가리겠지요. 이 그림에서는 행성이 크게 그려졌는데 중심별에 비하면 아주 작겠지요. 작은 면적만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의 단면적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지요.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별에서의 밝기 변화가 나별에서의 2배가 된다고 그랬죠. 2배. 그래서 이 값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2배. 그러려면은 반지름은 루트 2배만 되면 되지요. 루트 2의 제곱은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 가가 나보다 큰데 루트 2배만 큽니다.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 그 다음에 니은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 가가 나보다 작다. 여기서 밝기가 감소하는 주기를 보면은 가가 더 짧지요.
이 밝기가 변하는 주기는 행성의 공전 주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앞을 지날 때마다 똑같이 이러한 밝기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가별의 경우는 공전 주기가 짧다는 거지요. 이 시견상의 주기가 짧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주기도 짧다는 겁니다. 행성의 공전 주기가 짧다는 것은 이 궤도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원 궤도의 중심에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 궤도 반지름의 크기가 A인데 이게 작아야 되지요. 이게 작아야 공전 주기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행성 가는 궤도를 조그맣게 그리고 요거는 나행성은 공전 궤도 크기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야만 공전 주기가 길어져서 시견상이 가보다 긴 주기로 일어날 수가 있죠. 좀 더 긴 주기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행성의 질량이 같다면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편의량,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는 이 중심별하고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맞돌 때 그 회전 속도에 비례해서 흡수선의 편의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중심별과 행성이 서로 맞돌 때 더 빨리 맞돌면 맞돌수록 우리가 바라다 보는 시선 속도는 더 커지게 되지요. 그래서 가의 경우가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짧기 때문에 더 빠르게 중심별과 행성이 더 빠르게 서로 맞돌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중심별이 우리 지구에 다가오는 속도하고 멀어지는 속도도 역시 더 빨라지게 되지요. 나별과 같이 이렇게 큰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이 중심별과 맞돌게 되면은 이때는 공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서로 맞도는 속도도 느려져서 다가오는 속도하고 멀어지는 속도가 가보다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흡수선의 편의량도 작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흡수선의 편의량 도플러 효과는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짧아서 서로 빨리 맞돌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습니다. 4번 다음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은하 중심부 영역을 관측하는 과정에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 약 2시간 반 동안 기억의 밝기가 일시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검출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기억의 밝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지구에서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중심별과 행성, 외계 행성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은하 중심부로부터 지구에 도달되는 별빛의 일부가 이 앞에 있는 행성과 중심별에 의해서 굴절돼 가지고 지구에 도달되기 때문에 빛이 모아져서 도달되기 때문에 밝기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성에 의한 영향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그래프 확대시켰을 때 이 행성에 의한 효과, 이게 바로 행성에 의해서 밝기가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중심별 주위에 행성이 없으면 이런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가 안 나타나고 매끈하겠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외계 행성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밝기는 처음에 우리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의 밝기를 관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우리 은하 중심부의 밝기가 밝아졌겠지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밝기는 우리 은하 중심부의 밝기입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 연구 결과 태양 질량의 8%, 태양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 중심별이네요. 중심별과 지구 질량의 1.4배인 행성은 지구보다 큰 행성입니다. 질량이. 전지함을 확인하였고 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1.2AU라고 그랬습니다. 이 AU라는 것은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죠.
태양하고 지구 사이 거리보다 멀리 있습니다. 자, 니은 가의 밝기 변화는 행성의 공전 주기마다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행성과 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앞에서 이렇게 한 바퀴 맞돌 때마다 은하 중심부의 밝기를 가린다는 그런 뜻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지. 왜냐하면은 중심별이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계행성계 이동 방향을 따라서 이동을 해버리면은 요 사이에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물체가 없어지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주기적이라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과정, 어떤 한순간에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측해야만 이런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겠지요. 주기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발견된 행성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 가능지대지요. 생명 가능지대. 지구도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작다고 그랬지요. 질량이 작으면 그 별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 지대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오히려 지구보다도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는 충분한 별의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얼음 상태로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얼음 상태, 고체 상태의 고체 상태의 얼음이 존재할 것입니다. 5번 그림은 태양계 일부 행성, 태양계 속의 행성에는 수, 금, 지, 화와 같은 지구형 행성도 있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과 같은 목성형 행성도 있습니다. 일부 행성과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질량은 가로축, 반지름은 세로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 곡선 A부터 D는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의 질량에 따른 이론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A 그래프는 수소로만 이루어진 행성의 이론적 크기인데 질량이 지구 질량의 10배, 100배, 1000배로 됨에 따라서 당연히 행성의 크기는 커지는데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질량이 증감에 따라서 크기는 굉장히 크게 증가해야 됩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로만 이루어진 행성 이론적 크기가 가장 질량에 비례해서 가장 크기 증가율이 커집니다. 그리고 얼음으로만 이루어진 행성은 수소보다는 얼음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할 때 크기는 이 정도로만 증가합니다. 그리고 C는 암석으로만 이루어진 행성 이론적 크기, D가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행성 이론적 크기인데 금속은 무겁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더라도 크기는 조금씩만 증가합니다. 외계 행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에 가깝다. 그림에서 태양계 일부 행성을 삼각형으로 표시했는데 삼각형은 주로 이런 데 나타나는 이런 데 여기 조금 보이고 또 이런 데도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삼각형을 좀 찾기 어려운데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위치는 지구 질량보다 10배 이상이 되고 또 크기도 지구보다 훨씬 크지요. 그런 행성은 목성형 행성입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보다 목성형 행성에 가깝지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주요 성분, 기억은 수소로만 이루어진 행성과 얼음으로만 이루어진 행성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보다 질량이 조금 크고 반지름도 약간 조금 큰 그런 행성이 됩니다. 이 목성형 행성 중에서 천왕성하고 해왕성이 바로 기억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왕성하고 해왕성의 성분은 주로 수소와 같은 기체와 얼음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단단한 지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니은은 암석으로만 이루어진 행성과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행성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은 암석 또는 금속 성분의 단단한 고체 지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이 기체 지각은 가벼운 수소로만 주로 이루어진 행성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이 암석하고 금속으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단단한 지구도 그렇지요. 단단한 고체 지각을 갖게 됩니다. 6번 그림은 중심별의 분광형 AFGK 분광형과 행성 A부터 D, A, B, C, D의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 입수하는 에너지량. 그러니까 행성이 이렇게 있을 때 단위 면적이라는 건 1제곱cm를 가리킵니다. 1제곱cm의 면적의 단위 시간, 뭐 1분이면 1분 또는 1초면 1초 똑같은 시간 동안에 들어온 에너지량을 나타낸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행성 A부터 D의 중심별은 모두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주계열성일 경우에는 분광형이 A형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져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많아집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광도가 작아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적게 됩니다. 첫 번째 행성의 표면 온도를 물었는데 행성의 표면 온도는요,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에 들어온 에너지량이 많을수록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행성의 표면 온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량이 이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표면 온도도 높아지지요. 그런데 가로축을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A가 아니라 C입니다. C가 가장 높고 이 에너지량이 같은 B하고 D는 표면 온도가 같게 됩니다. B하고 D는 같게 되고 제일 표면 온도가 낮은 것은 오히려 A가 되지요. 이 에너지량이 제일 적게 되면 표면 온도도 가장 낮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다가 아니라 가장 낮다. 기억 틀렸고 니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B하고 C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B는 중심별의 분광형이 F형이기 때문에 C 행성보다 광도가 더 큰 별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의 단위 시간 동안 입수한 에너지량은 C보다 적지요. 적습니다. 그 얘기는 거리가 더 멀다는 거지요. 공전궤도 반지름이 더 커서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더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별이 진화하는 동안 행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B하고 D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B하고 D. 그런데 B 행성은 분광형이 F형인 중심별이 있지요. 이 별은 그 같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질량이 큰 주계열성입니다. 그러면은 수명이 짧지요. 그래서 B하고 D 전부 다 지금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하고 똑같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받는 에너지량이 같기 때문에 B하고 D는 현재 지구와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량이 같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에 똑같이 위치되어 있긴 한데 B는 중심별의 광도가 큰 질량이 큰 별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면은 B는 주계열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지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D는 반대로 중심별의 분광형이 K형이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천천히 진화하기 때문에 D 행성 같은 경우는 생명 가능지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생명 가능지대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가 있지요. D가 더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D가 B보다 길다. 그거는 중심별의 광도를 봐가지고 광도가 작은 별일수록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느리다는 거,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에 존재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는 거, 이거 잘 알면 됩니다. 7번 표는 식현상을 이용해서 발견한 외계 행성계의 가부터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고르기. 단 가부터라의 행성은 모두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란하다. 그래야만 식현상에 의해서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생명 가능지대의 폭을 물었는데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넓으려면은 중심별의 광도가 커야 되지요.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지만은 폭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광도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표면 온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광도라는 것은 별 전체 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해서 전체 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량이 많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크기가 작으면 광도는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광도를 비교하려면은 광도 계급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광도 계급이 로마자로 이른 것은 초고성이라고 그랬지요. 굉장히 광도가 큰 별이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입니다. 그리고 광도 계급이 5인별, 5인별은 주결성입니다. 태양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그 다음에 3인별은 거성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숫자가 작을수록 광도가 커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이 초고성에서 제일 넓게 나타납니다. 중심별로부터 거리도 멀고 폭도 넓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가가 가장 넓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중심별의 표면 온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광도 계급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 나하고 다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나하고 다.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식현상 위에서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면적으로 비교하면 되죠.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 파이 r 제곱 또 행성의 반지름 파이 r 제곱 면적분의 면적을 해서 요것을 따져서 이게 클수록 감소율이 큰 거죠. 그런데 나하고 다를 보면은 행성의 반지름 상대값이 서로 같습니다. 행성의 반지름 요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광도 계급은 5지요. 주결성입니다. 그 다음 다의 광도 계급은 3이기 때문에 거성입니다. 거성이 훨씬 크지요. 그래서 중심별의 반지름 거성이 훨씬 큽니다. 분모가 크면은 밝기 감소율은 작아지지요. 분자가 작아야 이 감소율이 큽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중심별이 주계열성인 나가 더 밝기 감소율이 더 클 겁니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 다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지요. 크다. 그 다음에 현재 가부터 라의 행성이 모두 생명가능지대의 중앙에 위치한다면 앞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요거는 별의 진화 속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가부터 라까지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초거성하고 거성 요거는 진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생명 가능지대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하고 라를 비교해야 되겠죠. 주계열성이니까 둘 다. 그런데 표면 온도를 봤을 때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봤을 때 나별이 만도로 높죠. 그거는 요 별이 더 질량이 크다는 겁니다.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진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나별 주위에서는 생명 가능지대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라보다 가장 생명 가능지대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라입니다. 라 행성이 가장 오랫동안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라입니다. 가장 짧다가 아니라 가장 길다지요. 라는 가장 길답니다.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습니다. 8번 다음은 외계 생명체 탐사와 관련된 설명이다. 외계 행성계에서 지구로 입사한 빛은 중심별에서 나온 복사에너지와 행성에서 나온 복사에너지가 합쳐져 있다. 그렇지요? 여기 중심별이 있고 그 둘레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지구로부터 지구에 도달되는 빛에너지 중에는 중심별로부터도 도달되지만 외계 행성으로부터도 도달됩니다. 그래서 두 천체로부터 나온 복사에너지의 합이 합쳐져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을 관찰할 때도 별과 행성의 두 스펙트럼이 합쳐져서 지구에 도달됩니다.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행성이 특정한 위치에 올 때 행성에 의한
행성에 의한 복사 효과가 제거된 나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계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맞돌 때 외계 행성이 중심별 뒤쪽에 오게 되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중심별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외계 행성의 빛이 가려집니다. 복사 에너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요때 행성이 특정한 위치에 올 때, 뒤쪽에 올 때 행성에 의한 복사 에너지 효과가 제거돼 가지고 별만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별만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차이로부터, 그러니까 별과 행성의 스펙트럼을 합친 거에서 별만의 스펙트럼을 빼면은 행성만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뭘 얻을 수가 있느냐면은 행성 복사위에 형성된 스펙트럼 다지요. 요거 다에는 행성 대기의 각 성분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 가지고 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흡수한 부분의 파장은 검게 나타나기 때문에 흡수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선을 잘 분석을 하면은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대기의 성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산소라든가 메테인 등의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기억은 그 얘기가 아니네요. 기억이 그 내용이 아니라 디귿에 있네요. 디귿은 맞습니다. 디귿은 맞고, 그 다음에 기억, 가우이 스펙트럼에는 시선 속도 변화에 따른 파장 변화가 나타난다. 가우이 스펙트럼은 별과 행성의 스펙트럼을 합친 거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별과 중심별과 외계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을 서로 맞돌다 보면은 외계 행성이 지구에 이렇게 다가올 때는 중심별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외계 행성이 이런 위치에 오게 되면은 외계 행성은 멀어지고 중심별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서 시선 속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까워질 때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멀어질 때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선 속도라는 것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이 되지요. 그런데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파장이 다가올 때는 짧아지고 멀어질 때는 길어지기 때문에 시선 속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시선 속도 변화에 의해서 파장 변화가 역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행성에 의한 시견상이 일어날 때 얻을 수 있다. 요거는 아니지요. 요거는 행성의 스펙트럼이 제거되는 효과는 앞을 지날 때는 아니죠. 앞을 지날 때는 중심별과 행성의 복사 에너지가 모두 다 지구에 도달되기 때문에 가와 같이 별과 행성의 스펙트럼이 다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별만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려면은 이 외계 행성이 뒤쪽, 우리가 바라다 보는 시선 방향의 일직선 방향의 뒤쪽에 와야만 중심별에 의해서 외계 행성의 복사 에너지가 가려져서 별만의 스펙트럼이 도달되고 행성의 스펙트럼은 차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시견상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중심별이 뒤쪽에 올 때입니다.